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수입차 판매량이 재미없다고? 아니, 누가 그래요? 이번 달 수입차 판매량은 아주 놀라워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번 달 1위 브랜드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맨날 벤츠가 1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벤츠를 잡는 BMW? 아니면 아우디? 혹시 테슬라 차가 입항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기대됩니다. 11월 수입차 판매 순위 지금 살펴보시죠. 네, 11월달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2337대입니다. 작년 11월에 비해서 무려 25%나 감소했습니다. 보통 연말쯤이면 각 브랜드가 판매 실적을 올리겠다 이러면서 할인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팔 수 있는 차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할인, 프로모션 이런 게 굉장히 적어졌다고 합니다. 국산차뿐 아니라 해외 브랜드들도 반도체 이슈 그리고 여러가지 부품 공급이 안 되는 이슈 이런 것들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계약하고서 6개월 기다리는 거 당연하고요. 여기서 트림을 내가 선택한다면 더 오래 기다리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네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8세대 올해 안에 원래 출시할 계획이었는데 공급이 너무 밀리니까 올해 못하겠다 라면서 내년 초로 미뤘다고 해요. 그냥 신차 출시를 못할 수준으로 차가 안 나온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해외 브랜드들도 이제는 마이너스 옵션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거 빼면 빨리 줄게요 라면서 마이너스 옵션을 많이 내놓는데 도가 지나친 마이너스 옵션도 있어요. 이게 없으면 벤츠라고 할 수 있나? 아니 뭐 센터 디스플레이 터치가 안 돼. 프리미엄 차라는 게 이것도 없어? 라는 것들 여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옵션 지금 해준다고 해도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드시면 안 돼요. 옵션은 다 있는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여튼 가장 적게 판 브랜드 뭔가 한번 보면요, 꼴찌 24위에 람보르기니입니다. 람보르기니 6대라고 하지만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루스 2대, 우라칸 4대가 팔렸다고 해요. 지금도 우루스 같은 차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자동차를 사서 바로 옆에 있는 중고차 매장에 팔면 돈을 번대요. 몇천만 원씩 이렇게 버는 거기 때문에 우루스 같은 차는 굉장히 잘 아는 사람한테만 전달해주는 자동차, 아무한테나 팔지 않는 자동차가 됐죠. 우루스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했어요. 이게 과연 잘 팔릴 것인가 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잘 팔리는 거 보니까 페라리도 우리 사전에 SUV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페라리도 SUV를 내놓게 됐죠. 프로상괴, 이름이 괴상해.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스파이샷도 돌아다니고 뭐 이렇습니다. 네, 21위는 롤스로이스입니다. 18대. 22위는 제규어입니다. 15대. 아니 롤스로이스나 페라리나 뭐 이런 차들은 좀 덜 팔려도 괜찮아요. 근데 제규어가 15대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F타입이 8대밖에 안 팔렸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그런 것인지 앞으로 나오는 차 모두 다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죠. 2025년까지 지금 세단 SUV 라인업 모두 단종시킨다고 합니다. 15위는 링컨입니다. 336대. 13위는 포르쉐입니다. 444대. 포르쉐가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12위는 혼다입니다. 484대. 11위는 도요타 600대입니다. 익스플로러를 등에 업은 포드 801대 8위에 올라섰네요. 렉서스는 866대를 판매해서 무려 7위에 올라섰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서로 지금 무역 전쟁 같은 거 하잖아요. 너네 한국 앞으로 노한국이야 이러니까 노제팬이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의 무역에서 계속 적자가 납니다. 일본에서는 흑자폭이 유례없이 커졌어요. 한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너무 커져서 일본이 세계에 수출하는 것 중에 무역 흑자가 나는 2위가 한국이라고 해요. 한국 없으면 일본이 거의 휘청하겠죠. 우리가 손님이 됐어요. 가장 큰 손님인데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이래도 되나? 요즘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죠. 아무튼 넥서스 잘 팔리고 있고요. 5위는 볼보입니다. 1317대. 볼보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 가져오면 그냥 팔리는 거죠. 판매량 보면 월 1000대 이상씩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원래도 긴데 요즘 들어서 대기가 더 길어졌다고 하죠. 볼보의 전기차 프리미엄 브랜드 폴스타가 국내에 곧 론칭한다는 소식도 있죠. 기자간담회를 21일에 해요. 앞으로 한 일주일 후면은 우리나라에 폴스타가 정식 론칭하는 거예요. 머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면 폴스타 매장이 열릴 텐데 제가 금방 가보고 폴스타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자, 4위는 테슬라입니다. 1527대. 1527대나 팔았어요. 올해 안에 차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보조금을 다 받으실 수 있게 됐네요. 물론 올해 안에 못 받은 분들도 지금 보조금 신청서를 써서 내년 3월 전에만 받으면 보조금 다 받으실 수 있어요. 테슬라는 좀 황당하죠. 지금 테슬라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모델 S, 모델 X 가격표가 없어졌어요. 테슬라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테슬라는 가격이 시가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정말로 시가라고 바뀌었어요. 아예 안 써있어. 이거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이거지. 그러면 모델 X 계약 못하는 거 아닌가요? 모델 X 사시려고 하셨잖아요. 뭐 이런 분들 계시던데 저는 주문했습니다.
모델 X 플레드 주문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주문을 이렇게 했고요. 내 모델 X 플레드 빨리 왔으면 좋겠다. 플레드면은 시속 100km까지 2.4초 가는 거죠. 상상이 안 돼. 핸들 요크 스티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3위는 아우디입니다. 2682대. 아우디 대단하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달에도 A6가 수입차 모델별 판매 순위 1위 차지했거든요. 아우디가 이 정도의 저력을 보여주나요? 정말 놀랍네요. 더 놀라운 건 이 아우디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굉장히 순조롭게 잘 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에서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보다 아우디에서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심리적인 저항이 훨씬 덜해요. 이게 아우디 같으면 5천만원, 6천만원, 싸네 이러면서 살 수 있는데, 폭스바겐이 6천만원 하면 폭스바겐 어떻게 6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원가를 놓고 보면 아우디나 폭스바겐이나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우디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폭스바겐보다 훨씬 더 유리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Q4 e-tron. Q4 e-tron을 보면 이게 6천만원 이하가 된다고 하거든요. 6천만원 이하의 자동차로 이 정도를 뽑아내준다. 충격적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1위는 BMW입니다. 4171대. BMW가 이번 달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했네요. BMW가 반도체 이슈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터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옵션이 빠지면 그만큼 할인이 되니까 이걸 선택한다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기다리시죠. BMW는 게다가 전기차에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BMW iX 지난번에 시승하고 왔는데 정말 좋은 자동차더라고요. SUV와 외건의 중간적인 자동차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의 자동차였습니다. 이런 비싼 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iX3, i4 이런 차들도 있었는데 iX3보다는 저는 i4가 딱 제 스타일인 것 같았어요. 2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3545대. 벤츠가 정말 잘 나가다가 요번에 반도체 사태를 겪으면서 살짝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전기차들 보면요, 이 전기차 EQA, EQB, EQC, EQE, EQS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양산 좀 팍팍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대량 생산 시작하면 금방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테슬라보다도 대량 생산이 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네이밍 같은 경우에도 EQA, EQB, EQC, EQE 진짜 지금 이상하죠? EQA, EQB, EQC는 SUV잖아. 근데 EQE, EQS는 세단이야. EQ 뒤에 붙으면 이게 세단인지 SUV인지 어떤 자동차인지에 대한 감이 전혀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에서도 높은 판매고를 유지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게 됩니다. 네, 모델별 판매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적게 팔린 모델을 보면요, 딱 한 대 팔린 차량이 몇 가지 있습니다. 토요타 프리우스 C. 일본에서는 아쿠아라고 팔리는 자동차죠. 굉장히 작으면서도 일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차예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실내 공간도 생각보다 넓고 트렁크 공간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거기에 트렁크 2개가 쉽게 들어가는 정도, 그런 정도로 꽤 큰 공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프 컴패스, 제규어 XF, 시트로엔 C3, 롤스로이스 팬텀이 한 대 팔렸네요. 다른 차들은 정말로 안 팔린 것 같고요. 롤스로이스 팬텀은 돈이 없어서 못 산 것 같죠. 네, 2대 팔린 차 보면요, 메르세데스 벤츠 EQS가 있습니다. EQS가 2대가 등록이 됐어요. EQS 어떻게 벌써 등록했지? 아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소비자한테 인도됐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차로 등록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위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318대. 대형 SUV 인기가 굉장한데요. 다행히 반도체 대란으로 다른 메이커들이 주춤하고 있을 때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차를 구하고 싶은 분들은 트래버스를 지금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트래버스 모든 것들이 좋아요. 일단 크고 넓고 외관이나 실내나 디자인도 멋있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트래버스도 당연히 이제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업그레이드가 될 때까지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트래버스보다 더 큰 차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타호도 나오니까요. 타호 어떤 차인지 요거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위는 BMW X6입니다. 18위는 BMW X7이네요. X6, X7이 나란히 있는데 BMW에서는 홀수가 SUV고 짝수는 쿠페형 SUV입니다. 그러니까 X6 같은 자동차는 뒤가 이렇게 깎여진 쿠페고요. X7은 큰 자동차, 그러면서 뒤가 뭉툭한 완전한 SUV라고 할 수 있어요. X7은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거든요.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348대. 진짜 코리아 대단합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 코리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년에는
많은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올 텐데요. 프로토타입 스파이샷을 보면요, 외관에는 XM 콘셉트에서 봤던 것처럼 분리형 헤드램프가 있고요, 실내도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17위는 혼다 어코드입니다. 351대. 지금 혼다 어코드의 70%인 229대가 다 하이브리드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단도 이제 하이브리드로 완전히 전환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낄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16위는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384대. 티구안은 요번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잖아요. 디자인도 바뀌고 조금 더 예뻐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좋아졌는데, 근데 기존 모델보다 가격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가격이 240만원이나 낮아져서 4,200만원이던 게 4,005만원이 됐어요. 놀라운 가격이긴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디젤만 있다, 요거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한국에 갖고 오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15위는 폭스바겐 제타입니다. 395대. 제타는 가성비 갑이라고 할 수 있죠. 2,949만원이에요 아반떼의 중간 트림 정도의 가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아반떼에 사는 이 제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딱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나타에서 제타로 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는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보이네요. 14위는 아우디 A4입니다. 404대. 아우디 A4는 예쁘죠. 역시 조명회사답게 헤드램프나 이런 것들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 하고 났더니 완전히 예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나온 지 6년 된 자동차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전 차의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아우디가 실내를 한번 세대를 확 바꿨거든요. 그래서 옛날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판매량 괜찮은 것 같습니다. 13위는 아우디 이트론입니다. 408대. 전기차가 지금 13위를 차지했네요. 엄청납니다. 이런 전기차 뿐이 아니고 아우디가 곧 Q4 이트론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거 모터쇼에서도 선보였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자동차거든요. 이거 나오게 되면 꽤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6천만원 이하가 된다고는 확실히 했고요. 근데 보조금이 5,500만원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지 5,500만원에 맞춰야 될 텐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12위는 BMW X5입니다. 410대. 11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420대. E클래스는 곧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죠.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위장 패턴을 씌운 E클래스들이 곳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EQ2도 나오고 해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의 미래는 어떤 식이 될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네요. 10위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421대. 모델 Y 퍼포먼스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가격표가 없어. 그냥 시가로 돼 있습니다. 8,599에 사신 분들은 못 받으신 겁니다. 그분들은 득템하신 거예요. 올해 보조금 50% 받도록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보조금도 아예 못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8,500만원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하향되기 때문이죠. 모델 Y 퍼포먼스의 가격을 조절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조정하게 될지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위는 볼보 XC40입니다. 497대. 안전 역시 볼보죠. 볼보 요즘 인기가 대단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자동차, 그동안 그런 바보 같은 마케팅이 어딨냐 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이렇게 훌륭한 마케팅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전을 챙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볼보가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결국에 그쪽으로 다가가게 된 거죠. 볼보 XC40은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4천만원 후반대니까 볼보치고는 굉장히 저렴하다 하면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볼보 차량 중에서 가장 공급도 많이 되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 같네요. 8위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601대. 익스플로러의 장점 역시 크다는 게 최고 장점이죠. 시트가 움직이는 것들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정말 다재다능하게 움직여지죠. 3열에 앉아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차박이면 차박, 짐이면 짐, 사람이면 사람 다 실을 수 있는 익스플로러, 정말 인기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7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GLE입니다. 622대. 6위는 BMW 3시리즈입니다. 630대. 헤드램프가 조금 바뀌었는데 훨씬 더 날렵해지고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BMW 나름대로 자신만의 세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보다 보니까 정들고 굉장히 샤프하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새로운 차를 기대하는 그런 재미가 있네요. 5위는 렉서스 ES입니다. 698대. 렉서스 ES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가 왔죠. 렉서스 ES가 단일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럼 렉서스 ES가 1등이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1등인 차들이 있고 2등인 차도 있어. 렉서스는 여기서 5위인데 근데 다른 차들은 이것저것 섞어서 1, 2, 3, 4등이라는 거예요. 얘는 섞은 게 아니라 ES300H 하이브리드 한종으로 5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야, 그런 식으로 이상한데? 약간 이상한데? 아니, 트림이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 그게 자랑인가? 다양한 엔진을 선택할 수 있고 파워트레인도 되게 많고 그러면 그게 약점이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단일
모델을 가지고서 1위다. 이거 조금 유치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쉐보레가 이런 식으로 해서 1위라고 했었는데 이거 좀 유치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도 아니에요. 테슬라 있잖아. 테슬라 모델 3가 단일 판매로는 훨씬 많은데? 훨씬 많아요. 근데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 카이다 기준으로 따졌을 때 1등이라는 거야. 카이다는 테슬라를 아예 판매량을 집계를 안 하거든요. 수입차 협회에서 테슬라는 협회비 안 되니까 우리 협회 자동차가 아니다. 저건 수입차지만 수입차가 아니야. 라면서 수입차 집계를 안 해버립니다. 말이 되나?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그런 이상한 집계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1등을 했다는 얘기. 이 뉴스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4위는 BMW 5 시리즈입니다. 876대. 잠깐 5 시리즈가 지금 E 클래스를 이겨버린 거예요? 야, 놀랍네요. 이런 날이 결국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그렇진 않고요. E 클래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E 클래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오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이 E 클래스를 등록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E 클래스의 빈자리에 여러 다른 브랜드의 차들이 들어오게 되네요. 3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입니다. 998대. S 클래스가 한 달에 1000대 팔리는 나라. 대단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돈이 어디서 나서 지금 S클래스를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오는 차들, 유럽에 있는 차들 가끔 가다 보면 디젤밖에 없는 차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나라의 OBD 기준이 가솔린은 미국 기준으로, 디젤은 유럽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게 아니면 한국에도 수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준을 미국식으로 또 바꿔서 우리나라에 굳이 수출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잠깐, 아니 우리가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를 한 달에 1000대씩 팔아주는데 코리아 버전을 안 만들어준다고? 게다가 옵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지금 S클래스 사면서 옵션 마음대로 하셨어요? 마음대로 못 하셨죠? 이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1000대씩이나 팔아주는데. 독일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콧대 높게 장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OBD 이거 한국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옵션도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죠. 독일 홈페이지 가보세요. 컴퓨기레이터라고 있어. 컴퓨기레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붙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탁 배달받을 수 있는 거지. 이제 해줄 때 됐어요. 그리고 또 독일에 보면 엑셀런스 센터라고 있어요. 엑셀런스 센터에서 차 인수받는 것처럼 최고의 프리미엄 서비스 딱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죠. 여러 가지로 한국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조금 더 서비스가 나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위는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 1위는 아우디 A6입니다. 1225대. E 클래스도 제쳤고요. 5 시리즈도 제쳤습니다. 10월, 11월 두 달 연속 수입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하네요. 야, A6 대단합니다. 지금 반도체 수급난으로 BMW, 벤츠가 아주 주춤하고 있는데요. 아우디는 지금 물량을 대거 출고하고 있다고 하죠. A6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BMW나 벤츠가 페이스리프트하고 이러는 와중에 A6는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이슈도 훨씬 덜 받고 있고요. 이 A6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너무 미래적으로 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미래로 가고 나니까 지금 E 클래스나 5 시리즈하고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결코 뒤처진다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완전 대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 있는 자동차가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이게 약간 시간이 된 자동차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DC가 됩니다. A6 쿼트로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 원래 9천만원짜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잘하면 7천만원대나 그 이하에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얼핏 들리기도 하고, 아닐지도 몰라요. 아닐지도 몰라. 어쨌든 할인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우디 매장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6 그러면 깡통 아니냐? 깡통 아닙니다. 기본 모델에도 어라운드 뷰 들어있고요. 주행 보조 장치 들어있고 통풍 시트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동급 모델 메르세데스 벤츠 E250 같은 차하고 비교했을 때 옵션도 더 뛰어나고 출력도 더 우수하고 이렇게 프로모션까지 하니까 당연히 이 상품성 가성비 모두 만족시키는 자동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2위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테슬라 모델 3가 또 2위를 차지했어요. 와, 대단합니다. 1106대. 어떻게 1106대를, 이 전기차가 이렇게까지 많이 팔릴 수 있나, 정말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테슬라 모델 3도 대단하지만 모델 Y도 427대나 팔려서 이게 합치면 1520대가 넘는 판매량을 거뒀는데, 야, 이 정도면은 내연기관 시대가 확실히 저물어 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참 이상한 점은 다른 모든 메이커들도 다 전기차 메이커라며. 아우디가 조금 사정이 났고요. 나머지 자동차들 다 전기차 한다며. 전기차 시대로 확실히 전환한다면서요. 전환한다는데 왜 판매량이 이렇죠? 그 많은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 아우디 이트론 그리고 벤츠 EQA 이렇게 두 가지를 제외하면 전기차가 없습니다.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건 다 그냥 허울이었나요? 진짜 전환할 생각이 있긴 한 건가요? 우리를 그냥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예요. 진짜 탈골되잖아. 빨리 좀 전기차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반도체 대란이다 뭐다 해서 생산량이 엄청 감소했는데도 올해 총 수입차 판매량 꽤 늘어났어요. 11월까지 총 25만 2천 대나 팔렸고요. 지난달 11월하고 판매량 비교해도 3.6% 더 많이 팔린 수준입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죠. 점점 다양한 상품성을 가진 다양한 브랜드 차들 이렇게 출시되면서 선택지가 더 늘어나니까요. 내년에는 내연기관뿐 아니라 순수 전기차 신차도 아주 많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또 어떤 차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지 내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